여러분 사랑합니다. 자, 드디어 이제 1학기 마지막 강의의 6강이고요. 좀 이렇게 설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선생님이 이제 항상 사전 동영상을 보고선 수업 시간에 뭐 활동을 통해서 개념을 좀 더 이렇게 좀 더 확장시키고 이런 식으로 수업이 이제 그렇게 진행이 돼야 되는데, 올해는 이제 꼭 동영상이 아니라 책을 통해서도 여러분 사전학습을 하고 그걸 바탕으로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서는 이제 6강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거죠. 그래도 우리가 참 긴 시간을 왔습니다. 여러분 수고했고요. 마지막까지 좀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자, 6강은 호르몬과 항상성이야. 이 앞에 우리는 이걸 배웠죠. 신경계를 배웠죠. 신경계. 그러니까 호르몬과 신경계의 상호작용으로 인해서 우리 몸의 항상성을 유지시킨다라고 하는 거거든. 그래서 이 항상성이라고 하는 건 우리 몸의 체온, 뭐 혈당량, 그 다음에 삼투압 이런 것들, 체온과 혈당량, 그 다음에 이제 삼투압 이런 것들이 일정하게 유지가 돼야지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감에 있어서 내가 막 건강하게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막 이렇게 조바심 내지 않더라도 우리 몸속에 있는 신경계와 호르몬의 상호작용에 의해서 우리는 체온이 항상 일정한 처럼 유지가 되고요. 그리고 혈당량이나 이런 것들도 유지가 된다라는 거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살펴보는 이제 호르몬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 우리 페이지 136페이지입니다. 페이지 중심으로 볼게요. 첫 번째, 표적기관. 호르몬은 표적기관에 작용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호르몬이 세포에서 만들어져. 호르몬이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여기 잠깐 보세요. 호르몬이 세포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의 형태로 이동을 해. 그래서 어디에 도달해? 이 호르몬이 작용하는 표적기관을 만나게 되면 이 녀석이 영향력을 발휘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호르몬마다 특별한 표적기관이 있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내분비선. 선이라고도 하고요. 셈이라고도 해. 그러니까 셈선자야. 이 한자가 셈선자인데 내분비샘에서 만들어져서 혈액으로 분비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 내분비선은 뭐냐면 세포야, 세포. 일종의 세포다. 호르몬 만들어내는 세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세포에서 뭔가를 만들어낼 때는 어떤 형태로 만들어지는 거냐면 이 녀석은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지는 것이다. 단백질 형태로 만들어진다라는 것까지 좀 살펴보시고요. 그리고 세 번째, 미량으로 뭘 조절해? 생리작용을 조절한다. 이런 게 다 생리작용이거든요. 미량으로 생리작용을 조절하고 뭐랑 뭐가 나타나냐? 바로 과다증과 결핍증이 나타난다. 너무 많이 분비가 되는 것도, 너무 많이 이렇게 분비가 되는 것도 이제 정상적이 아닌 거고, 또 부족하게 되면은 또 생리작용을 일으키는데 좀 영향을 준다라는 거고요. 네 번째가 중요하죠. 호르몬은 종간 특이성이 없다. 호르몬은 종간 특이성이 없다. 말이 어렵죠. 이 종간 특이성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인슐린이라고 하는 녀석은요, 플라스미드라고 하는 이제 세균이 있어. 원형 세균인데, 플라스미드에다가 거기다가 이제 인슐린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유전자, DNA 암호를 딱 심어가지고 걔를 대량으로 생산을 해내. 그러니까 돼지에 이제 집어넣어서 이제.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돼지에서 만들어낸 인슐린이 사람한테도 이렇게 적용될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어떤 이제 사람이든 뭐 또 다른 이제 어떤 동물이든 거기서 만들어지는 호르몬, 이 인슐 호르몬은 다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종간 특이성이 없다. 그래서 뭘로 작용하지 않는다? 항원. 말이 계속 어렵네. 항원으로 작용하지 않는다. 무슨 얘기냐면, 항원이라고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하면 얘는 병원균이야.
병원균이야. 병원체라고 돼. 그러니까 외부에서 들어오는 거를 우리 몸에서는 모두 다 이렇게 병원균, 어떤 균 내지는 어떤 나를 공격하는 이물질로 여기는데, 이렇게 호르몬이라고 하는 거는 외부에서 만들어졌어도 내가 받게 되면 얘를 항원으로 인식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이런 특징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대목에서 여러분 좀 조사해 볼 건 뭐냐면, 이 보세요. 여기서 내 분비선과 외 분비선에 대해서 좀 찾아보면 좋을 것 같아. 내분비선은요, 세포야. 세포. 요러한 세포에서 요렇게 이제 혈액이 이제 이렇게 이동하면 요런 세포에서 호르몬 만들어서 일로 직접 혈관으로 분비하는 거야. 직접 혈관으로 이렇게 분배. 얘가 바로 내분비선이고, 외분비선은 이게 피부가 있으면 요렇게 주머니가 이렇게 있는 거죠. 얘가 땀샘이죠. 땀샘을 일종의 덕트할 때 주머니, 여기다가 땀을 모아가지고 이렇게 내보내는 거다. 얘는 외분비선, 얘는 내분비선. 둘 차이를. 그래서 내가 수업 시간에 얘기했죠. 얘가 이제 이거라고. DUCT, 덕트를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는 거야. 이렇게 건물에도 덕트가 있죠. 그래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모았다가 내보내는, 이게 바로 덕트다라는 겁니다. 자, 선생님이 요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첫 번째 내용이었고, 두 번째는 일로 와보세요. 두 번째는 호르몬의 조절 작용에 대해서 이야기할게요. 호르몬의 조절 작용은 바로 이겁니다. 피드백이야. 피드백 원리야. 피드백 원리. 그래서 특정한 예를 좀 이렇게 들어볼게요. 우리가 그 갑상샘이라고 할게. 갑상샘. 아니, 우리가 선 썼으니까 갑상선이라고 할게. 갑상선이라고 갑상샘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에서 어떤 호르몬을 분비하냐면 티록신을 분비해. 티록신. 이 티록신이라는 녀석은 우리 몸의 물질 대사, 다른 말 에너지 만드는 거. 티록신이 분비가 되면 물질 대사가 촉진이 돼. 에너지가 만들어지는 거야. 그 에너지로 인해서 우리는 활동할 수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갑상선은 되게 중요해. 갑상선이 어디 있냐면 바로 목에 있어요. 목에 이렇게 만져지는데,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목이 있으면요, 목이 있으면 얘가 어떠한 모양이냐면 요런 모양, 이렇게 돼가지고 요런 식으로 모양. 갑상선. 요게 이제 갑상선인데, 이 갑상선에도 뭐 갑상선이고 부갑상선이 있어요. 하여튼 여기서 호르몬, 티록신이라는 이제 호르몬을 분비한다. 물론 이제 부갑상선에서는 또 다른 걸 분비하지만 일단 티록신만 우리가 살펴봅시다. 근데 이 티록신을 갑상선에서 분비할 때 그게 제멋대로 분비하지 않아. 얘를 조절하는 녀석이 있어. 뇌하수체에서 보세요. 뇌하수체의 전엽이라고 하는 곳. 뇌하수체 전엽이라고 하는 곳에서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얘가 분비하는 호르몬이, 여기서 분비하는 호르몬이, 여기다 적을까요? 여기다? 갑상선 자극 호르몬을 분비해. 자극 호르몬. 무슨 얘기야? 얘는 지멋대로 얘를 분비할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뇌하수체가 갑상선을 자극하는 호르몬을 분비해야지만, 이 호르몬이 여기에 딱 닿아서 얘를 자극해야지만 얘가 분비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호르몬이 누구한테 영향을 줘? 갑상선에 영향을 주는 거죠. 얘가 잠깐만, 이렇게 적어야 되나? 이 녀석이 갑상선이라고 하는 얘를 자극을 해. 그래야지만 여기서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야. 그죠? 갑상선 자극.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거는, 이 녀석은 얘는 간뇌거든. 얘는 간뇌야. 이 간뇌에서 갑상선 자극을 분비하고 이 녀석의 갑상선을 자극해야지만 티록신이 분비가 되는 거다. 그죠? 그래서 티록신이 계속 티록신 양이 늘어. 이렇게 많아지면 이 녀석은 다시 이 많은 이 결과잖아. 결과값. 이 결과가 어디에 영향을 주냐면 얘한테 영향을 주는 거야. 얘한테. 야, 티록신 지금 많이 분비된다. 줄여면은 여기서는
감지하고 갑상선 호르몬의 양을 줄이죠. 그러면 줄면 얘를 더 이상 자극하지 않으니까 얘도 줄겠죠. 그렇죠? 그럼 여기도 계속 양이 줄어. 그럼 또 다시 요 녀석, 요 결과값이 다시 이렇게 이 원인한테 또 다시 이제 이 결과로 인해서 이 원인이 너무 줄었어. 늘려. 그럼 얘가 또 늘겠죠. 늘면 얘가 또 다시 늘어나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그 호르몬을 조절을 하게 되는 원리가 바로 피드백 원리야. 근데 여기서 말하는 피드백은 그러니까 네거티브 피드백이야. 부정적 피드백. 그러니까 부정적 피드백이야. 무슨 얘기냐면 이 결과를 부정적이라고 보는 거야. 이 부정의 결과를 바로잡기 위해서 원인을 통제하는 거야. 얘가 부정적이라고 보고 원인을 통제한다. 이게 바로 부정적 피드백이야. 네거티브 피드백. 그러면 이거 말고 포지티브 피드백도 있어요. 긍정적 피드백도 있는데 이런 거야. 뭐가 있냐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그러니까 이런 거야. 이제 만삭인 이제 여인이 애를 이제 출산하려고 그래. 그럼 이제 애를 출산하려면 이제 양수가 터지면서 이제 애가 나오기 임박했는데 그때 되면은 옥시토신 호르몬이 분비가 돼. 근데 옥시토신 호르몬은 얘가 많이 분비가 되잖아? 그러면 이거를 긍정적으로 보고 다시 원인한테 더 분비하라고. 옥시토신을 더 많이 분비하라고 이 원인을 이제 자극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결과값을 긍정적인 것으로 보고 원인을 통제해서 옥시토신 호르몬이 더 많이 분비가 돼. 그럼 이 녀석은 자궁을 수축시키거든. 그러니까 이 만삭인 여인이 자궁이 막 수축이 되니까 어떻게 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자궁 경부가 이렇게 물려있는데 애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야. 그죠? 그래서 이 옥시토신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 이 결과를 긍정적으로 보고 더 많이 분비하게끔 하는 거고, 기본적으로 뭐야? 티록신 양이 많으면 얘를 줄이기 위해서 얘를 부정적으로 보고 원인을 통제한다라는 겁니다. 이게 이제 호르몬 조절 작용인 거고요. 선생님이 이제 세 번째는 137페이지 내용이에요. 137페이지 내용인데 세 번째는요. 사람의 이제 호르몬이라고 하는 건데 이 부분은 선생님이 채우지 않을게요. 여기 보면은 우리 몸에 여러 기관에서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데 여기 보면 뇌하수체부터 해서 생식샘까지 나와 있죠. 뇌하수체. 이 뇌하수체라고 하는 건 간뇌잖아. 간뇌의 시상 하부에 뇌하수체가 있어. 이 뇌하수체도 전엽하고 후엽이 있어. 여기서 각각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몇 종류가 있다고. 뇌하수체 첫 번째 요것들 여러분 좀 조사를 해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쵸? 그 다음에 갑상샘 호르몬, 그 다음에 또 뇌하수체가 있고 또 갑상샘이 있어. 갑상샘 선이라고 하는데 우리 지금 또 갑상샘이라고 하는 갑상샘. 여기서 분비된 호르몬이 뭐가 있는지 나왔죠. 티록신이래요. 티록신. 그 다음 세 번째 부신. 부신이라는 곳 어떤 호르몬 분비. 네 번째가 중요하지. 이자는 친숙해. 이자에서 우리 그 아밀레이스라는 소화효소가 분비가 돼. 아밀레이스하고 라이페이스하고 그 다음에 또 트립신 이렇게 분비된 것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자에서 소화효소도 분비하지만 호르몬도 분비하는 거야. 그럼 어떤 호르몬이 분비가 되는지 두 가지 적어 주시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생식샘이야. 생식샘인데 이거는 남녀로 나눠져. 남자는 정소고요. 여자는 난소야. 여기서 분비된 호르몬이 있다고. 여기서 뭐가 있는지 이것들을 좀 조사해오면 좋을 것 같아. 조사하면서 이미지, 우리 위에 책에 이미지가 있긴 하지만 이미지도 같이 확인하면서 이 내용을 조사해오면 수업 시간에 이런 것들을 한번 확인하는 차원에서 카우스로 내용 정리를 해보려고 하고요. 이 강의 이어서 바로 후속 강의를 좀 찍어서 이제 우리 생명과학 2 내용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할게요.